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이제 2026년 1월 9일 날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리뷰 방송을 못하는 바람에 그 주제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많이 골랐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LA 클리퍼스가 시즌 초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팀 중에 하나여서 팀을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일각에서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LA 클리퍼스가 다시 반등을 좀 하면서 그 중심에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땡겨 쓰고 있다. 프롬 모드의 어떤 카와이 레너드를 너무 많이 땡겨 쓰고 있다라고 걱정은 하긴 하지만 진짜 조던의 향기가 좀 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것도 먼저 석주님이 그때 클리퍼스가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카와이 레너드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클리퍼스가 잘 나가는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클리퍼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경기를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레너드가 지금 10경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집어넣었습니다. 평균 32.7점 집어넣으면서 공격력에서 당연히 좀 폼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놀라운 거는 출전 시간이에요. 지금 출전 시간이 10경기 기준 리그 5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짧은 시간 나와서 득점 퍼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최대한 코트 위에 그래도 이제 오래 남겨놓을 수 있구나. 그 정도로 LA 클리퍼스가 레너드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팀 구조적으로 많은 게 달라졌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이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해주신 대로 레너드가 어느 정도 폼을 끌어올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감독이 코비 샌더스, 조던 밀러 같은 좀 에너제틱한 자원들을 최근에 좀 많이 기용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제가 아까 그 조던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약간 좀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던의 향기가 나요? 저희가 컨텐츠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가지고 네 어쨌든 카와이 레너드의 어떤 활약과 함께 클리퍼스의 반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카와이가 시즌 초반에는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딱 보였어요. 약간 좀 몸이 분했어요, 좀 되게. 불어 있는 느낌이었고 수비도 잘 못하고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성기 모습처럼 보여요. 되게 몸이 날렵해졌고 수비 지표도 그래서 좋아졌고 최근 9경기에서 7승 2패를 클리퍼스가 했는데 이 경기에서 33.9득점, 7.7리바운드, 4어시스트, 2.6 스틸, 1.3 블락. 뭐 이건 진짜 가장 많이. 조던 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3점슛 성공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보다 시즌 많이 서서 떨어졌어요. 3점만 던질 때보다는 떨어졌는데 최근에 55득점 올렸잖아요. 이게 저는 처음 말하는데 50득점 올린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커리어 하이인가요? 커리어 하이 50점을 넘긴 게 처음일 정도니까 그동안 50점을 넘긴지 못한 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그 9경기 중에서 40득점 이상으로 3번 올렸고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판타지에 갖고 있는데 대박 났죠. 특히 이 선수가 대단한 게 지금 이번 시즌에 그 온오프 마진을 보면은 이 선수가 없을 때 클리퍼스 마이너스 7.7 오펜시브 레이팅이 7.7 있을 때 플러스 9.4예요. 그러니까 시코트 지배력이 상당히 높다. 하든이 빠져도 이기고 주바치가 빠져도 이기는 데는 레너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에이스의 품격이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슈퍼에이스인데 팀은 지금 12위죠. 제가 그래서 순위를 봤는데 야 초반에 너무 진짜 깔긴 깔았네요. 왜냐면 너무 꼬라박았어요. 아직도 3할 6푼대의 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5할까지 가는데도 지금 10경기 정도를 또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지금쯤 반등을 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바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클리퍼스가 더 잘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바치가 저희가 그 재작년인가 지난 시즌인가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바치가 없을 때 공교롭게도 클리퍼스가 좀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이 주바치와 클리퍼스의 궁합에 대해서는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슈는 제가 잘 아직 몰라서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는데 하든을 살리려면 주바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하든이 잘하려면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흔히 말하는 덩어리 빅맨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클리퍼스가 그런 빅맨을 구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빅맨이 없이 하든만 남겨놓는다고 치면은 사실 하든이 제일 잘하는 게 투맨 게임 한 다음에 엑스트라 패스 뿌려주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주바츠가 있고 없고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하든을 살리려면 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바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하든 살리다가 클리퍼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장 이제 공격에서 뽑아내야 되는 선수가 레너드 하든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든을 팀의 시스템으로 살리려면 무조건 빅맨은 있어야 돼가지고. 위원님은 그 최근에 터란루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 최근에 수비를 좀 바꿨다고 해요. 맞아요. 네, 특히 그 제프 벤건디 감독을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이 코치 때문에 수비가 바뀌면서 팀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바치가 있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드랍 커버리지를 주로 썼는데 그게 이제 읽혀서 많이 안 됐고 로페즈가 나왔잖아요. 로페즈도 또 드랍 커버리지를 할 수밖에 없는 빅맨이라서 수비가 약간 좀 상대에게 많이 읽힌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략을 당했고 그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보다 좀 기대를 했지만 사실 나이 많은 선수를 데려오면서 수비 에너지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는 이 선수가 외곽이 없다 보니까 또 공략을 당하고 이런 게 약점이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씩 커버가 되면서 성적은 좀 오르고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충분히 플레이인 토너먼트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공교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는데 저희가 애틀랜타 얘기를 이전에 했잖아요. 애틀랜타가 또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주바치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말씀은 어쨌든 주바치가 LA 클리퍼스에서 뭔가 떠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 보낼 거면 그래도 괜찮은 빅맨을 트레이드 마감 시간까지 한 명은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바츠가 머스트는 아닌데 하든이 있으려면 위드 빅맨은 꼭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바치를 보낸다라는 거는 올 시즌 포기한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뭐 리빌딩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 만약에 주바치 보낼 거면은 아예 그냥 다 싸그리 갈아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예, 하든이나 레너드 데리고 리빌딩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주바치를 보낼 게 아니라 하든이나 레너드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우리 예, 성적 완전 포기해 물갈이- 하면은 물갈이- 다 물건에 근데 다 보내버려. 그 구단주에서는 항상 그걸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국 주바치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클리퍼스가 어쨌든 뭐 레너드가 어쨌든 굉장히 잘하는 전성기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팀을 잘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소인데 그것 외에 지금 클리퍼스 선수들을 약간 한번 짚어본다면 지금 대존주가 부상으로 아웃이 MCL 이죠. 또 네. 되면서 어떤 좀 클리퍼스의 선수들이 조금 잘하고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두 분 중에 먼저 말씀하실 분. 수비에서는 크리스턴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가끔 이렇게 3점 자신감 있게 던지는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상당히 무서운 선수가 되거든요. 한 3개 중에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들어가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턴 괜찮다라고 보고요. 하든 선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3쿼터까지는 클리퍼스가 되게 잘 싸웠어요. 그동안 못했어도. 근데 4쿼터 되면 뭔가 약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팀의 전반적인 그 연령이 많기 때문에 4쿼터에 약한 모습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레너드가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든이 돌아왔을 때 한번 궁합을 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살려야 될 선수는 코비 샌더스. 지금 LA 클리퍼스에서 꾸준히 이번 시즌 데뷔지 않나요? 코비 샌더스가? 근데 저번 경기에서 완전 대박 터졌었죠. 근데 이 선수가 공격에서의 적극성이 되게 기복이 심한 인물이어가지고 이 선수를 어찌됐든 클리퍼스가 지금 수비 에너지 레벨이 엄청 높은 팀이라고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상대를 공격으로 집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격에서 적극성을 드러내는 코비 샌더스 같은 자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전 대존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에 어떻게든 한 명은 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선수가 클리퍼스 수비 에너지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4주 정도 아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어떻게든 빨리 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분이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레너드가 잘하고 있지만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저도. 선수라는 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잘 성적을 관리하고 하든이 빨리 돌아와서 약간 바탕 터치해서 이제 하든이 좀 뛰고 레너드 좀 쉬는 한 3, 4점만 넣어주고 하든도 한 20 몇 점 넣어주고 어시스트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이기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플레이오프 싸움 하겠는데 이러다가 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너드가 안 다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가 어쨌든 무조건 달릴 거란 말이에요. 레너드 하든을 잡고 있는데 뭐 시즌 던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러면 분발해야 되는 선수는 존 콜린스. 좀 이런 그러니까 포워드 라인에 있는데 하든과 레너드 옆에 꼭 오래 붙어 있는 선수들이 살아나야만 LA 클리퍼스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클리퍼스가 어쨌든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아니요. 못 간다. 못 갈 것 같아요. 어. 이렇게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아까 또 노릴 수 있을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부 지금 12위지만은 댈러스하고 동률이고 2경기 차인가요 위에? 12하고 2.5게임. 가능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리하다가 제프에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워낙 나이가 많잖아요, 이 팀이. 그리고 이게 클리퍼스가 뭐 어느 정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내려올 팀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피닉스가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피닉스가 계속 버티고 있고요. 지금 멤피스 뭐 이런 팀들도 만만치 않고 내려올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그나마 경험 부족으로 포틀랜드가 조금 휘청거리지 않는다면 사실 상위 10개 팀은 제가 봤을 때 안 깨져요.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게 보이지는 저는 않네요. 그리고 네. 팀 성적도 성적인데 이 팀이 갖고 있을 만한 시나리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 팀 만기 자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콜린스, 보그다노비치, 브룩 로페즈 이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알짜 선수들이 다 이번 시즌 끝으로 만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하든 레너드를 중심으로 남겨놓을 거면 지금 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후에 없으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팀을 바꾸고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거면 레너드 하든으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 선수들로 과연 바꿀 만한 자원들이 누가 있으며 지금 시장에 누가 존 콜린스, 보그다노비치 이런 선수들 데리고 트레이드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어서 안 바꾸면 이렇게 있다 침몰할 것 같고 바꾸면 또 바꾼 대로 적응하다가 망가질 것 같고 이래서 뭔가 좀 시나리오적으로 안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즌 초에 너무 많이 좀 무너지는 그게 제일 바람에 컸어요. 네. 네. 어느 정도만 좀 선방을 했어도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마 좀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이건 위원님이랑 그때 컨텐츠 찍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LA의 왕이 누구냐 막 이런 진짜 갖다 이상한 주제를 제가 지금 보면 좀 선정한 것 같은데 다저스. 아저스. 오타니. 그래도 레이커스가 그래도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지금은 레이커스가 주인. 아무튼 레이커스나 클리퍼스나 사실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뭐 시즌이 더 끝나봐야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번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이 클리퍼스에서 같이 뛰고 있지만 하든과 레너드는 좀 약간 극히 다른 수상 실적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든은 정규 시즌 여포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우승 반지가 없고 가와이 레너드는 이제 정규 시즌 대충 한다라는 그게 있지만 결국에는 우승 이제 2회를 기록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 두 선수를 굳이 저희가 프라임 타임에 한 선수만 고르라고 하면 두 분은 어떤 선수를 좀 고르고 싶으세요? 전 레너드요. 어때요? 네. 레너드는 좀 많이 다쳤잖아요. 프라임 타임 기준님. 그래도 한 프라임 타임에도 많이 다쳤지. 세 시즌은 써야 된다. 프라임 타임에도 많이 다쳤잖아요, 솔직히. 그쵸. 뭐 둘 다 별로긴 한데. 갖고 있는 게 트레이 형이었어. 트레이 형이랑 한 명 바꿔준대요, 위원님. 그래요? 그럼 저 하든 아니 저는 뭐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격렬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꼭 선수를 지우고 정규 시즌은 굉장히 잘하는데 뭐 예를 들면 수상 실력이 안 좋다 혹은 정규 시즌은 그냥인데 중요한 순간에 캐리한다 약간 이런 능력으로 가면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는 감독으로서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이거야 맨날 다쳐 너 어디 갔니 하는데 뭐 안 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결승전에 딱 나타나서 캐리해서 우승시키고 그래서 사라지고 약간 근데 결승에 못 나갈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는 전력인데 그래요? 그런 애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드는 그래도 정규 시즌은 잘해주니까. 늘 옆에 서서 뭐 먹고 이러던데 잘하던데 갑자기 결승전에 배탈 나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면 그래도 그래도 정규 시즌에 잘해주니까. 근데 그리고 하든은 그것도 있잖아요. 하든이 잘할 때는 골스 강점기 때였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너무 압도적인 페이스를 끌고 가던 때라서 그 시기만 피하면 또 하든도 이길만 했었잖아요. 그때 네. 7차전까지 갔을 때 솔직히 그 리그 1위 했을 때 이길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게다가 그쪽에 듀란트까지 있었는데
잡을 만했어. 근데 이게 골스로 따지면 또 레너드가 또 할 말이 있는 게 그 파출리아만 없었으면 또 그쵸. 레너드가 네. 그 정수에서 아주 그 팀의 정점에서 정말 제대로 한 방을 또 매길 수 있는 그런 또 그게 내가 볼 때는 레너드의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거의 철인이었거든요. 거의 정경이 출전하고 다 막 떠있죠. 수비도 잘하고 공격 잘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1차전에서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세노토니가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그 사건 이후로 경기가 뒤집혔고 예. 그랬으니까 만약에 파출리가 없었으면 저는 역사도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대부분의 팬들은 그래도 어쨌든 골스가 시리즈는 이기지 않아 이겼겠습니다만 굉장히 터프한 시리즈가 됐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근데 그렇게 단기적인 생각해요.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 그 클리블랜드 잡았을 때도 보면은 하다 지잖아요. 예, 하다 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왜냐면은 그게 1차전이 홈 경기였잖아요. 워리어스 예, 그러니까 워리어스 홈 경기였기 때문에 그걸 내준다?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분위기가 상당히 넘어가고 예. 카와이 레너드가 플레이오프 모드가 되고 이러면 진짜 알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레너드가 구단과 불화가 있었던 과정을 보면 레너드 본인도 본인의 몸 상태에 확신이 없었는데 그 구단 의료진과도 이제 신뢰 관계가 없어서 다 따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다쳤으면 그런 이슈 자체가 삭제가 됐을 거니까 사실 페런턴이 남아 있었고. 그쵸 그 남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그러면 그 가정으로 하면은 레너드가 하든보다는 더 위가 될 것이다. 왜냐면 그전 하든에게도 네. 뭔가 그 이프 요소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크리스폴이 건강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 잔류했다면 그런 이슈가 있을 느낌으로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웨스트브룩하고 선수로서의 네, 성장은 예, 뭐 어. MVP 타지 못하겠지만 제이덥 무서운 수준으로 팀이에요, 머물렀을 팀으로. 것 같은데. 예. 제이덥?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하든과 웨스트브룩 중에 프레스티가 미친 척하고 웨스트브룩을 내보냈다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든 듀란트를 갖고 네. 갔다면 그럼 뭐 둘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든 듀란트가. 네. 듀란트가 나 하든이랑 못 뛰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모든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나 골든 스테이트 갈래 하고 웨스트브룩이 골든 스테이트 웨스트브룩 골스테이로 재밌었겠다 그럼. 알겠습니다. 뭐 클리퍼스 얘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카라와이 레너드를 저희가 막 이 선수가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막 뭐 그런 논란을 다 없애고 뭐 좋은 선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하나만큼은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정말 깔 수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되고 이제 이 선수도 커리어가 이제 91년생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는 할 수 할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뭐 카와이 레너드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좀 건강하게 한번 시즌을 치르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34살이니까 2년 안에 달려야 될 거예요. 만약 우승을 원한다면. 네. 근데 클리퍼스에 남아 있으면은 우승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 시즌은 적어도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팀을 옮겨야 되나요? 자기가 우승을 원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레이커스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네요. 그럼 레이커스로 돈치치랑 트레이드하는 거죠. 네. 아니 왜 자꾸 돈치치를 건드시는 거예요? 저 하치무라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빈센트랑 하치무라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스도 이제는 네제스가 없어가지고 네. 르브론과 카와이를 바꿔도 뭐 그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반발이 한쪽에서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스타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 분 혹시 이거 뭐 이제 종료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하든이랑 카와이 레너드가 좀 실제적인 사적으로 친분이 좀 있나요? 그럼 뭐 그런 기사들이 본적 나온 게 좀 있나요? 없어요. 레너드는 원래 약간 좀 레넌 자체가 외향적이지 않아서 그죠, 독고다이 같은 네.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레너드가 되게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도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막 살갑게 하지 않는 편이래요. 삼촌한테만 얘기하나? 그럴 수도 있고요. 모든 걸? 그래서 되게 약간 옆에서 보면 되게 비즈니스 관계를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네. 하든은 좀 어때요? 그 성격? 하든은 원래 놀기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든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잖아요. 하든이 솔직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 필라델피아로 간 다음에 오프 시즌에도 보면 데릴 모리 is a liar라고 데릴 모리가 없는 데 가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실 막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하는 편이 아니죠. 레너드는 어찌됐든 말을 막 조심하든 아니 제가 모르지만 말을 안 하는 편이고 하든은 그냥 지 하고 싶으면 어디든 하는 편이라서 입이 벌려 있으면 막 나오는 스타일인가? 그럼 두 선수가 너무 달라서 또 잡음이 없는 걸 수도 너무 있겠네요. 다르고. 네. 네. 크리스폴하고 하든은 약간 좀 티격태격했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 많이 했죠. 네. 두 선수가 그럼 성향이 좀 비슷한가
보네요. 네. 실제로 이번에도 크리스폴 나갈 때 보면 크리스폴이 무슨 파티 준비했다 그랬나? 무슨 만찬회 같은 거 준비해 2명 왔대요. 선수단 중에. 아 선수 네, 선수단 중에 초대했대요? 초대했는데 2명 왔대요. 두 명 누굴까? 아니, 궁금하네. 그 이름이 찾아볼게요. 크리스폴은 진짜 인성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약간 에고가 강한 선수 같아요. 걔는 에고가 강하고 약간 자기가 똑똑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초대가 만약에 김병욱 대표님한테 왔어도 안 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안 가셨겠죠. 당연히 안 가셨을 거고.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심하면 선수 협회 회장을 안 했겠죠. 선수들에게 신망이 있으니까 했겠죠. 상당히 그 선수들의 김병욱 대표는 안 좋았겠지만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대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걸. 근데 그게 나쁘지 그런 않을 것 경우도 같은데? 있어요. 이런 모임 같은 걸 단체를 하다 보면 자기가 본인을 추천해서 이렇게 단일 후보로 나온 경우도 또 있으니까 내가 해볼게요라고 해가지고 뭐가 단일 후보로 된 거 아닐까요? 네. 그러지는 않은 거. 네. 이 선수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리더십은 외적으로 뭐 똑똑한 선수고요. 예. 저는 약간 에고가 강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력은 떨어졌는데 에고는 여전히 강하니까 충돌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근데 뭐 생각이 리더십은 네. 딸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제 근데 그게 호불호가 많이 좀 갈리니까 아마 좀 그분인 것 같고. 아 제가 파티 얘기는 모르겠어요. 날려줘도 될 것 아, 같은데. 루머인가요? 네. 근데 아니, 뭐 그 내보냈죠, ESPN에 뭐. 따르면 폴과 클리퍼스 사이의 내부가 분명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 폴은 터런루와는 최근까지 대화를 아예 하지 않았고 폴이 계속 팀의 정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미팅 때마다 성질을 계속 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 뭐 이런 선수는 데려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단의 의사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저였어도 새벽 2시에 내보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또 한 단체를 또 끌고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 되는 경우도 조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클리퍼스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이게 저희가 클리퍼스 특집을 연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또 갑자기 잘하는 바람에 이게 또 살짝 타이밍이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다시 또 팬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왠지 찍으면은 또 못할 것 같고 못할 때 찍으면 잘할 것 같고 약간 좀 마성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LA 클리퍼스와 카와이 레너드의 어떤 2026년으로 돌아온 이 시즌이 어떻게 좀 끝날지 이제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